중학교 때부터 내내 했었던 그냥 기본 내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데 그래서 여기 중에 몇 개는 한번 한 두 문제 정도는 해봐. 네. 이렇게 그때 만약에 풀린다면 문제가 없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놓친 게 있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을 봐두시라고. 사실은 2차 부등식부터가 고교 과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할 부등식은 1차 부등식까지만 한번 해보고 이때 부등식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미지수하고 부등호들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니네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뭘 구하는 거니? 방정식을 만약에 풀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이 뜻이 무슨 뜻이야? 해를 구해라. 해를 구하여. 그 해를 구하는 게 해라는 말을 풀어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근. 그건 풀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야? 그걸 풀어서 얘기해봐. 뜻을. 방정식의 0이 되니까. 그거. 요거 구하라는 거죠.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근, 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는 뜻이야? 신이 얘기해봐. 여기다가 어떻게 얘기할지 다 써놨으니까.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아이 부등식을 푸는데 주어진 등식을 x 값의 범위.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지. 네. 그걸 만족하는 뭐를 구하는 거야? x 값의 범위. 어우 좋습니다. 정확해요. 이 x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부등식을 푼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죠.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얘기를 해볼까? 기호야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뭐예요? 등식의 기본 성질.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양 변을 응. 빼거나 더해도 응. 그 기호가 안 보여. 규호야 기호야? 기호요. 기호야?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1, 2를 한꺼번에 쓰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고 그죠?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등식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왜 방정식 풀 때 등식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우리는 어떻게 풀기 시작했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죠. 근데 원래 이걸 쓸 수 있는 기본 등식의 성질은 뭐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풀고요. 다른 나라 애들은 다 이렇게 풀어요. 이게 등식의 성질대로 푼 거야 사실은. 등식의 성질대로 푼 거야. 그래서 양쪽에 같은 수를 빼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간편히하려고 이항시키는 걸로 막 배웠죠. 그래서 등식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건 빼건 곱하건 0이 아닌 수로 나눌 때는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 배운 거라고. 그러면 부등식에서도 역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그대로,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게 되는 거고. 이제 다른 점이 여기 생기죠. 등식에서는 양변을 같은 수에 양변에다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져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던 건데 부등식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훈 한번 얘기해 볼래? 곱하기 성질로 부등식의 양변에 부등식이 아이고 씨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여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 법으로. 근데 문제가 같은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로 이제 생각할게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반대로 써야 됩니다. 자, 곱하기만 얘기했지만 나눗셈도 0이 아닌 수 중에서 양수로 양변을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 거예요. 등식보다 신경 쓸 게 좀 많다는 뜻이야. 등식은 그냥 곱하거나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 상관없는데 여기는 양수냐 음수냐까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로 됐고 같은 수를 곱하거나 이제 나누면도 똑같게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근데 이 부등호라는 의미는 크기를 비교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이 크기 비교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크기 비교만 한번 정리하고 싹 지울게요. 대소관계라고 하나요? 이건 실제 니네들한테 뭐 주어지는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판단의 근거로 쓸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니까. 자, 그럼 한번 이것도 배운 거니까 물어볼게. 크기 비교의 기본이 뭐죠? 어떻게 하면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지? 두 글자예요. 크기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어떤 방법 쓸까? 어느 게 더 크냐 비교할 때. 그냥 기본. 크기 비교의 기본. 여러분 기억 안 나나요? 응? 얘기할 수 없어. 두 글자밖에 안 돼. 차이를 생각하는 거죠. 뺀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뺐어. 그런데 양수가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A. A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A에서 B를 뺐어. 그랬더니 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크기가 같다는 뜻이지. 그치? A에서 B를 빼봤더니 음수가 나와버렸어. 그럼 누가 큰 거예요? B. B가 큰 거죠. 이런 판단이 크기 비교의 기본이다. 여기서 혹시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빼서 그 값이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려고 노력하면 돼. 두 번째, 만약 if A, B 모두 양수라면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해. 혹시 기억나는 거 없을까요? 공통수학 2를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서. 제곱. 오. 제곱끼리 빼는 방법이 있죠. 둘 다 양수란 전제가 있을 때는. 음수 섞여 있을 때 생각하면 제곱끼리 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 있고 2가 있는